자, 전국구 뉴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전체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매일경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올해 서울 집값 2.1% 상승을 예상했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보실 거는 새 정부에서 규제 풀릴까? 서울 소형 빌라 매매 비중 역대 최고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대선 이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신고가 거래 이어져 라는 연합뉴스 기사 요 세 개 모아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올해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예상을 한 그러한 그 설문조사죠, 그죠?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 그거 갖다가 분석한 기사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잘 안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빨간 마우스를 표시를 안 했네요. 마우스 넣어야 되는데. 네, 이제 잘 보이시죠? 그리고, 예.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선정했다. 요거는 딱 보기에 서울로 보이죠, 그죠? 서울 쪽 이야기 같아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와 함께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정부 주택정책 관련 의견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변한 전문가가 61.8%, 10명 중 6명은 올해도 서울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전문가의 이야기는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죠, 그죠? 실제로 맞추는 사람이 별로 잘 없어요, 보면. 전문가들이 예상한 평균 상승치는 2.1%로 나타났다.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34.6%였다. 라고 하네요. 그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분들인가 봐요. 아니면 보합이라고 이야기했든지. 자, 그 다음 부분 보시죠. 반면 비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전문가의 60%가 하락을, 32.7%가 상승을 점쳤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평균 하락치는 2.1%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오를 거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부산, 울산, 경남 포함이겠죠. 물경 포함한 그 나머지 지방들은 떨어질 거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58.2%가 집값 안정화 시기를 2년 뒤로 예상했다. 왜?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중장기적인 과세 방향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반 넘는 분들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새 정부의 과세 정책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완화시켜서 물량을 내놓게 만들자,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의견은 동의합니다. 위의 부분은 뭐 모르겠고, 위의 부분은 예상치니까 뭐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한 건 예상치니까, 그거는 뭐 진짜 그거는 전망으로만 보시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바거든요.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완화한다.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도 완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취득을 쉽게 해주고, 대신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는 강화한다. 그러면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뭐 개수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그 금액 규모 자체를 줄이든지 할 것이고, 양도세를 완화를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량은 출하가 되겠죠. 요게
물량 공급 과소 구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적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니죠. 몇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 요까지가 지금 이 기사에서 보실 내용은 그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사에서 지금 서울 소형 빌라 매매가 역대 최고 매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제일 많고, 그죠? 빌라 거래량은 그보다 절반 이하죠. 절반 이하가 일반적인데, 요즘에 서울에는 아파트 매매가 잘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빌라 매매, 그 중에서도 소형 빌라의 매매가, 상대적으로 전체 매매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좀 보시죠. 1분기 전체 빌라 매매 중 18평이죠. 이거는 60스퀘어 하면은 18평, 예, 18평 이하가 89.5%다. 작은 규모 소형 빌라가 빌라 매매 거래량 중에서도 거의 뭐 절반, 90% 이상, 90%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급등에 눈 돌린 수요자들의 영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대출 규제와 집값 급등 여파로 빌라 시장에서도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투자 수요도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뭐 뒤에는 이제 실제로 매매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거래량을 가지고 분석한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원인을 왜 서울에서 이렇게 빌라, 그중에서 소형 빌라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 급등을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매수가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빌라에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금 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3억 원 이하 거래가 6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형 빌라 수요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실수요와 더불어 투자 수요 유입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진단에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요 빌라, 그러니까는 뭐 서울에 빌라 투자를 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번 봅시다. 마지막 기사 더 보고 제 전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사기간 서울에서 거래된 640건, 이 조사 기간이 언젠가 하면은 3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한 달입니다. 그죠? 한 달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640건의 매매 계약 중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좀 작죠, 그죠? 말도 아니죠, 이거는. 솔직히 지금. 예? 서울의 전체 한 달 동안에 거래된 거래량이 640건이랍니다. 그 중에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상승한 거래가 뭐 한 30% 정도 된다. 그리고 강남 서초의 그 탑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 구조죠.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한 거래 비율은 약 50% 정도가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여튼 대통령 선거 끝나고 서울 강남권 서초 강남 쪽에서는 거래되는 약 2건 중에 1건 정도는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뭐 예견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들.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5월 10일입니까? 5월 10일부터 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요거 말고는 지금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원래 이번 주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또 연기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연기해서 뭐 새 정부 출범해야지 나올 것 같고, 그 청문회, 그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 후보자 청문회 또 아마 4월 말에 있을 건데 그때 좀 돼야지 어느 정도 뭐 윤곽이 드러나고 실제로 정책을 발표하는 거는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발표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방향은 다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왜 미정미정하는지
아무래도 뭐 지방선거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예. 요 세 가지 기사를 보고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전망으로만 보시고 나중에 보면은 이거 맞춘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10명 중에 6, 7명 틀리더라고 보니까는. 한두 명 정도 맞추고. 그럼 그 사람이 야 대단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저 뭐야 이상우 전문가죠. 그죠? 이상우 전문가. 한 2년 연속 내리 맞췄는데 뭐 우연히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 자기 인사이트를 밝혔는데 그게 맞았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참고를 하는 편인데요. 그분 의견은 그분은 올해 10% 이상 오른다고 전망하셨죠. 일단 그 전문가들 전망은 그냥 전망이라고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 건 그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한번 보자. 첫 번째, 유동성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두 번째, 공급 물량이 부족한 지역은 어디인가? 세 번째,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또 어디인가? 네 번째, 정부 정책의 수혜지는 어디인가? 요거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조건들에 만족하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이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반대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에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다면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다면은 부산은 하락할 확률이 더 높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으신 말씀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네 가지 기준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나만의 자신들, 구독자분들만의 인사이트와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여기가 들어갈 타이밍인지 아닌지 빠져나올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본인의 책임 안에서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집 마련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 마련도 그런 관점에서 진행하시면은 적어도 나중에 남 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점점 커 나가는 거고 꼭 이번 장이 아니라 이 장은 계속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부동산 시장은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다시 올 때 그 찬스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에 빌라 매매가 늘었다고 하는데 왜 빌라 매매가 늘었을까? 왜 빌라 매매가 늘었을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전세를 살다가 전세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제 8월달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세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높죠. 그것도 뒤에 기사가 또 따로 있어서 가져왔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기존에 뭐 2억 5천에 전세 살던 사람이 실제로 이제 계약갱신권을 한번 쓰고 그게 완료가 되는 8월달 이후에는 2억 5천 가지고 같은 평형대 같은 지역의 전세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3억 5천을 내야 돼. 전세를 그 집에 계속 살려면 3억 5천을 내야 돼. 그러면 1억을 더 만들어야 돼. 없어.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하급지로 가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싶다면은 그 아파트를 포기하고 빌라로 가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보다 빌라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덜 오른 빌라로 오른 전세 값을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수요들이 밀려나서 빌라를 매수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기다려서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살지 왜 빌라를 매수를 할까요? 빌라 매수 자체도 이제 그 1주택자로서 취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기사를 보게 된다면은 여기 보시는 그 빌라 매매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보시면은 투자 수요가 들어가서 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실수요가 사는 게 더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 그런 퍼센테이지도 많다 생각하고 왜 이들이 빌라를 매매를 할까?
아파트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를 사는 것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신고가 거래 이어지고 있다. 요거는 뭐 늘 말씀드린 똘똘한 채 심화 현상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한에는 중저가 시장의 매물 증가와 상급지 신고가는 아마 계속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국구 분위기 말씀드렸습니다.